네, 미중 무역 협상이 드디어 관세 완화라는 아주 상당한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내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이 90일 동안 미국산 제품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이 관세 숫자가 50에서 60%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완화된 그런 숫자를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은 즉각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이고, 특히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숨에 10만 5천 달러를 뚫어내면서 이제 10만 9천 달러 전고 돌파 테스트를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주간 상승률 40%를 보여주면서 알트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훈훈한 기대감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 전쟁이 막을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은 그만큼 이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시장의 유동성이 위험자산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는 내려가고 시장의 온도는 올라갔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었던 겨울을 지나서 이제 슬슬 봄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기 시작한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성큼 더 다가선 모습이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낸 뒤에 알트코인들로의 자금 순환을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 그 다음 단계로는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회전이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서 시장 전반에 투자 여유가 생기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에 도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때인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65%까지 엄청 올라섰다가 서서히 빠지는 듯한, 빠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에 몰렸던 시총 일부가 알트코인들로 스리슬쩍 슬슬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알트 시즌 펼쳐진다라면 이전 사이클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거의 100% 공감하는 지점인데, 과거 2017년이나 2021년의 알트코인 붐을 떠올려 보면 밈코인 아니면 실체가 없는 테마주 같은 코인들이 난립을 하고 정말 난리 개판 브루스였죠. 단기간에 폭등락하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지 이 속은 텅 빈 그런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엄청 많았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사뭇 아주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투기 열풍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속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탄탄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번에는 이 펀더멘털을 갖춘 그런 알트코인들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술 개발, 실제 활용처, 파트너십 등의 이 내재 가치를 입증한 프로젝트들이 중심이 돼서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 이런 대장들이 가진 펀더멘털 업그레이드 상황,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당한 유틸리티적인 퍼포먼스 개선, 이런 부분들은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었고, 이번에는 최근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준대장급 종목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확실하게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이미 받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하나씩 둘씩 파생시켜 나가는 게 알트코인 어떤 프로젝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방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요즘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탈중앙화 오라클 분야의 선두주자이죠. 이미 15개 이상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2300개가 넘는 D앱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가격 피드를 제공하는 역할로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보험 결제부터 채권 토큰화 같은 실물 금융 데이터 연결까지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최근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장에 빡센 주목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중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 사실 중추 인프라긴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체인링크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비유는 경쟁자가 없다. 이런 게 가장 체인링크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는 이번 사이클에서 있으면 좋은 기술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을 고유한 알트코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역시 간단치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초당 4,5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2초 안에 최종 완결이 될 만큼 빠른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개발자들이 아발란체 위에 자신만의 블록체인 서브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매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 덕분에 기관들도 아발란체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티로 프라이스, 위스덤 트리 같은 월가의 큰손 자산 운용사들이 아발란체 서브넷 테스트에 참여해서 디파이 환경에서 외환, 금리 스왑, 이런 금융거래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발란체는 빠른 속도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권과의 연결성 측면에서도 이번 사이클에서 돋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록 연관 코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온도는 탈중앙 금융과 전통 금융의 가교 역할을 자처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미국의 대표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와 은행 예금으로 뒷받침되는 토큰화 상품을 출시해서 이게 가장 먼저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가 됐다가 최근에는 XRP 레저까지 확장이 됐었죠. 안정적인 실물 수익률을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엄청 대박 터뜨렸습니다. 인기 와방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온도 토큰은 전통 금융의 실질 가치를 디파이로 끌어오는 혁신을 보여주면서 이자 농사 이상의 펀더멘털을 확보한 그런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에이다는 학술 연구 기반 개발로 유명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입니다. 속도는 다소 느리다라는 평도 좀 있지만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하이드라 프로토콜과 같은 레이어 2 확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생활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학살 시스템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이게 이름이 아프리카 스페셜이었죠. 이런 것처럼 현실 세계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카르다노는 한때 유행처럼 올랐다 사라지는 그런 알트코인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장기 플레이어로서 평가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꾸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현물 ETF 이슈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헤데라는 고속 처리와 보안성을 갖춘 해시그래프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특히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카운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유명한데 구글, IBM, 보잉, 도이치텔레콤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헤데라 노드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데라는 엔터프라이즈용 분산 원장으로 신뢰를 얻고 있고 실제로 공급망 관리나 인증서 발급 등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 활용에
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급 파트너십과 기술력 덕분에 헤데라는 이번 알트코인 랠리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그런 준비가 된 유망주로도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어쩌면 지난 사이클의 솔라나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종목 바로 수이입니다. 수이는 최근 한 달 동안 100% 수준의 폭등을 펼치면서 엄청난 반등세를 보여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이는 2023년 말부터 빠르게 성장한 차세대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이 있지만 수이는 이들과는 다른 개발 철학을 갖고 등장했습니다. 핵심은 사용자 경험과 이 처리 속도에 중점을 둔 구조로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 쉬운 블록체인을 지향한다는 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이의 가장 큰 장점은, 또 강점은 개체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이나 데이터를 객체처럼 다룰 수가 있어서 개발자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더 다양하고 직관적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소셜 앱, NFT, 지갑 등 사용자 중심 앱의 개발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 수이는 병렬 처리 방식을 채택해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르고 실제 테스트에서 10만 TPS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이 성장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수이의 TVL은 7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5년 들어서는 미국의 미스텐 랩스가 개발한 수이 지갑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300만을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채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남미 이런 곳에서 모바일 우선 시장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 간편한 지갑 생성, 수수료 대납 기능 등 일반 유저 친화적인 구조로 인해서 웹2에서 넘어오는 신규 사용자 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파이, RWA, 소셜파이 앱 생태계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수이는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점프, 구글 클라우드 등과도 협력을 해서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이처럼 메이저 기업과 연계된 개발자 툴, API, 테스트넷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빌드하기 쉬운 체인, 이런 점에서 각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약하면 수이는 기술적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사용자 중심 설계, 그리고 웹2 친화성을 갖춘 신세대 플랫폼형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초기부터 실사용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어서 앞으로 알트코인 시장 안에서 사용자 기반 성장률로는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올 그런 코인 가운데 하나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은 디핀 테마의 대표 주자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탈중앙 스토리지 인프라입니다. 디핀은 현실 세계의 자산과 인프라 자산,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이나 통신망, 컴퓨팅 파워를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고 보상 구조를 연결한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파일코인은 디지털 파일을 저장하는 탈중앙 클라우드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AWS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파일코인은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제공한 여분의 하드디스크 공간을 연결해서 거대한 탈중앙 저장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사용자는 이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대가로 파일 토큰을 지불하고, 저장 공간을 제공한 측은 파일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이미 1100 페타바이트가 넘는 이 저장 용량이 확보되어 있고,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스토리지 제공자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정부 기관들도 블록체인 데이터, NFT, 연구 데이터 백업 등의 파일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파일코인 버추어 머신 FVM의 도입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본격화됐고, RWA, AI 모델 저장, 분산 데이터 처리 앱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AI 학습 데이터셋을 파일코인에 저장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AI 디핀 모델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도 블랙박스,
센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데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이 국방 관련 프로젝트, 재난 대응 정보 저장 인프라 등 공공부문 협력 확대에 나서면서 탈중앙 인프라가 실제 사회 기반 시설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파일코인은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웹3 시대의 데이터 저장소로 기능하고 있고 실제 쓰이고 있는 탈중앙 인프라 자산이라는 점에서 디핀 테마에서도 가장 넓고 신뢰성 있는 실사용 기반을 갖춘 그런 프로젝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프로젝트들은 원대한 비전만을 제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런 비전을 이미 현실 세계에서 결과물로 보여준 프로젝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실력이 있고 쓰임새가 확실한 프로젝트들이고 이 프로젝트들의 코인인 겁니다. 이런 실사용 사례가 입증된 블록체인 혁신 프로젝트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번 판에서는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단순 무지성 펌핑이 가능한 종목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실질적인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 사용 사례와 혁신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진 프로젝트들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개인이든 각 프로젝트의 기술과 이 현실 적합성까지 따져보면서 선택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런 질적 변화를 포착해서 이번 알트 시즌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워낙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적 변화에 적합한 프로젝트들 알아서 잘 골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디톡스에는 초보자라면 겪을 수 있는 실수들을 예방하는 방법, 그렇게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런 각 테마별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디면 누구나 이 적지 않은 교육비용이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피해를 봐야지 얻게 되는 깨달음, 이런 기회비용을 들어가면서 교육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시장에 적응하고 또 이 시장을 이해하기 마련인데 크립토 디톡스가 그런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한번 직접 투자에 나서기 전에 매수부터 하고 기도 메타 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기 전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서 기본적인 스탠스를 정립하고 신중하게 매수 전략을 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분명히 그런 쓸데없는 비용 부담, 결국에는 손실 부담을 한 번은 경험을 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고 겪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